네, 안녕하세요. 네. 네, 수지 이강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설명회를 이제 계속해서 오시게 되면 아마 이제 3년 내내 저를 보시게 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일단 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에서 1등급이 왜 어려운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사실은 이 세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오늘은 한 10분 정도만 일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강사 입장에서 수지 지역 고등학교를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하는 게 좀 유리할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 예비고일 커리큘럼하고 입학 테스트 혹은 입반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센터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저는 수지 이강학원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수업을 했던 선생님이고요. 뭐 내신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수능, 논술, 면접까지 다 대비가 가능한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고3을 졸업을 시켰는데요. 그래서 작년 고3이 좀 좋은 결과를 내면서 어머님들 사이에서 나름 이제 좋은 평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머님들이 제일 어색할 수 있는 게 면접이라는 분야인데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일 유명한 학교가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카이스트를 제가 클리닉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클리닉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3 학생들을 연습을 시켜서 죽전고 1명, 수지고 1명, 카이스트를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고3 졸업생 수지고 내신 1등을 졸업시켰고요. 현재 고1 수지고 내신 1.0 학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1, 2등급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죠. 드랍탑 커피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무슨 아무 근거 없는 무슨 햄버거 집으로 바뀐 것 같은데, 브라우니 70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1, 2년 차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학생들이 숙제를 안 하면 새벽까지 남겼습니다. 그래서 드랍탑 커피집이 그때 당시 새벽 2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브라우니 70은 코로나 이전에는 2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할 때까지 다 남기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허락하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1, 2년 정도 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어떤 걸 하기 시작을 했냐면, 그냥 열심히 하고 재능이 있는 친구들 1등급 맞을 수 있도록 그냥 좋은 자료, 좋은 수업에 하는 거에 그냥 몰두를 하자. 제가 나름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0이라는 어떤 저의 역량이 있으면 90 정도는 좋은 자료와 좋은 수업을 제공하는 거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뭐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면접에 있어서 의외로 없는 게 정말 좋은 자료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료를 제공을 해서 학생이 어떤 방향으로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종류의 선생님인지 좀 아실 거라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등급이 왜 어려운지 한번 이제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수학 1등급이 왜 어려우냐? 지금 여기 이제 비율을 써놨는데요. 어머님들이 아시다시피 1등급은 4%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인원으로 조금 구체화해보면 생각보다 꽤 소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수지고, 풍덕고, 홍천고가 한 400 언저리, 400 이상, 400 이하 좀 왔다 갔다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한 학교에 16명이 1등급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30명으로 이제 가정을 해보면 한 명이 1등급이거든요.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다른 반에 1등급이 2명이 있으면 우리 반에는 1등급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이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학부모님들한테 욕먹지 않은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2등급을 잘 갈라야 됩니다. 1, 2등급 못 가르면 어마어마하게 욕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지 지역이 일단 공부를 잘하죠. 수학을 잘하죠. 여기 영재고 준비하는 그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죠.
그러면 일단 수학을 잘하는 지역이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지역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가 굉장히 괴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학기 때 어머님들이 정말 학교에 어마어마한 비판을 가하십니다. 어떤 학교든 똑같아요. 시험 문제 왜 이렇게 되느냐. 근데 이게 웬걸? 90점 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네. 아, 우리 애가 수학을 못하는 거구나.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수시 지역이 정말 수학을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다. 내 옆에 있는 애보다, 어쨌든 상대평가니까요. 내 옆에 있는 애보다 수학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선행 마음껏 해도 좋다. 다만 12월부터는 고1 수학에 올인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해야 된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제일 우리가 힘들게 하는 부분이 50분이라는 시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교육청 문제에서 다 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압니다. 고1 학생들이라면 모르는 학생이 존재하지 않아요. 수지고 학생들이면. 근데 왜 수지고 학생들은 힘들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시간이 50분인데 50분 내에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전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교육청 문제이긴 교육청 문제인데 교육청 최고 난이도 문제로만 전부 다 시험지가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5번부터 도배되어 있거든요. 학생들 손 덜덜 떨리겠죠.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50분 내에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구조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해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풀어보니까 풀리더라. 그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지고, 풍덕고, 홍천고 같은 경우에는 3등급 이상 학생이라면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다 풉니다. 못 푸는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50분 내에 그거를 풀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4등급 이하는 조금 상황이 다르겠지만 3등급 이상은 내가 문제집 풀면 다 동그라미다. 동그라미가 핵심이 아니라 그 한 문제 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 내에 해결하는 게 핵심이다. 재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고요. 어머님들이 이제 가장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학교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철저하게 수학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거고요. 이거는 참고로 수학 성적입니다. 올해 1학기 성적이고요. 여기에 보면 학교 평균이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지고, 홍천고, 풍덕고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물론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학교 시험 어려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비교라는 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수지고, 홍천고, 풍덕고가 압도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그럼에도 평균이 굉장히 차이가 없습니다. 확실히 흔히 말하는 수지 3대 고등학교가 괜히 3대 고등학교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 성취도 분포 비율 같은 경우에는 A, B 쪽으로 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많다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그래도 확실히 수지고, 홍천고, 풍덕고 학생들이 시험지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열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어머님들이 봤을 때 여기 서운고 이거 뭐죠?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시험지가 너무 쉬워가지고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객관식 100점이 35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켰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마음속에 아마 여기 학교 중에 그래도 우리 학생이 어떤 학교를 가면 내신 따기 좀 쉽겠구나. 소문이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특정한 학교를 좀 언급하는 건 좀 쉽지는 않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쵸.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인터넷에 도는 어떤 그런 사실들은 거짓이었구나.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거랑 큰 차이는 없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이라는 게 어쨌든 공부 비율에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학 내신을 따기 쉽다는 거는 확실히 굉장히 좀 이득이죠. 네, 내신을 하는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난이도인데, 그래서 요거 순서대로 학교 난이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지 지역 시험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궁금해서 과거 기출을 풀어보면 풀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아이 다 맞았어요. 우리 아이 다 맞았어요. 그런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맞았다라는 거는. 왜냐하면 시험지는 갈수록 어려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1등급 커트라인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 것 같은데, 2학기 중간고사라면 올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수지고 1등급 커트라인이 몇 점일까요? 올해. 혹시 예상이 되십니까? 중학교 어머님으로서. 홍총고는 몇 점일까요? 1등급 커트라인이. 혹시 소문 들으신 어머님들은 아시겠죠? 78점, 83점입니다. 여기 생각보다 1등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지가 얼마나 괴랄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좌절을 시키는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90점을 넘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규격 외의 학생들이 어머님과 학생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네. 어머님들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어디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저한테 한 어머님이 오셔서 폭탄 목걸이를 걸어놓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우리의 1등급 맞아야 되는데 학교 어디 선택해야 될지 빨리 이야기해라. 그래서 제가 벌벌 떨면서 그러면 자녀분은 그러면 수학을 잘하나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학원하고 학교에 가봤더니 재능은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아서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헛나옵니다. 재능이 있으면 성적은 그냥 나오는데요. 제가 굳이 대답을 하자면 사실은 전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매년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폭탄 목걸이가 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신본고를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은 그거고요. 네. 근데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득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것 같습니다. 가깝다로 다 해결이 됩니다. 그냥 집에서 가까우면 무조건 갑니다.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압니다. 네. 자, 이제 제 겨울방학 시간표입니다. 12월 3일 날 개강을 하고요. 목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을 하고 클리닉 시간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일주일에 2번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수학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커리큘럼이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판 테스트 있고요. 제가 예비고일한테 뭐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뭐 전교 1등이어도 지가 해봤자입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했는지 제가 체크를 해볼 거고, 그래서 상담과 같이 해서 입반 여부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입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프런트에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고1 때부터 고3까지 끌고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1도 똑같고요. 예비 고1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의 반을 아마 제가 고3 때까지 끌고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내신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소수의 학생들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까지 1+1+1 관리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대요. 다음번에 또 볼 거니까요. 그때 한번 이야기를 또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